왜 외국인들 안 삽니까? 우리나라 왜 외국인이 지금 거의 12조를 팝니까? 라는 거는 우리 아시아계에 관련된 펀드의 외국인하고 네. 미국에서에 대한 뮤추얼 펀드의 진짜 아메리칸의 노랑 외국인은 구분하셔야 돼요. 오히려 우리나라 외국인은 중국계 호흡이 더 세요. 그래서 나스닥 갖고 역으로 올려놓으면 올려놓고 패고,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장창 패고. 이거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오늘도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모시고 함께 돈의 물줄기를 따라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일단 미국장이 오르면서 국내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대표님께서 지난주에도 테슬라 실적날을 잘 봐야 된다 하셨었잖아요. 실적은 어닝 쇼크 수준이었는데 주가가 급등했어요. 그 도지 수장인 일론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의 경영에 좀 집중하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올랐던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까요? 저는 이제 테슬라 매도로 결정했어요. 매도요? 네. 이유는요? 실적 쇼크에서 올라가는 건 자연스러운데 네. 여기도 LG 그룹 주총같이 그 약간 컨퍼런스 콜에 혁신적인 뭔가가 없었다. 아니 로봇 기대했는데 네. 이게 마이너스가 될 것 같고 로봇 그 휴머노이드 이 옵티머스. 에너지가 네. 한 6개월 늦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스페이스 X라도 돼야 되는데 이제 그쪽은 이 도지 수장으로서 그 뭐라 그럴까 특수공무원은 그 기간이 뭐 짧거든요. 요게 몇 개월 안 남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더 거기서 힘을 못 쓸 것 같고 그러면 2차 전지는 2, 4분기는 더 실적 더 나빠질 것 같고 그래서 매도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2분기에도 나쁠 것이다. 기대할 게 없다라는 관점이시군요. 예, 그거를 성장의 모델로 로봇이 줘야 되는데 네. 미국이 참 뭐라 그럴까 그 동남아 우회 수출로 태양광에 3,500 이 관세도 그 중국 그 싼 태양광 그 수출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공격하니까 우리나라는 틈새로 태양광 주가가 급등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로 힛도르를 공격해요. 네. 그러면 미국 시장 지금 급등한 것만 보시는데 제가 오늘 테슬라를 매도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판단 기준이 이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정규장에서 5% 올랐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6% 이상 상승을 보이고 있음에도 오늘 불구하고 한 제가 240불을 지지 못하면 직전 저점 깨나 보는데 이번에 돌렸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오늘 한 250에서 270 사이에 오늘 내일 올라갈 것 같은데 그때 거의 한 내가 보유한 거에 한 20-30% 남겨놓고 그걸 팔아갖고 네. 어떤 걸로 이동하나를 또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게 이 주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스로 다들 이게 하루에 12% 단기간에 3일 만에 이렇게 급락을 합니다. 노스롭 그루먼? 우리나라 한국우주예요. 이게 힛도류 없으면 이 기업은 상당히 무기라든지 우주, 로봇 이런 거에 굉장히 상당한 지장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52주 최저가를 공격하고 이 속도 보세요. 빵빵빵 이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힛도류 공격이 우리나라도 이제 그 한국우주라든지 방산주에 또 이제 우회로 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오늘 그쪽도 못 간 게 이게 결정적인 원인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RTX라고 하는 또 군사 우주 방위 이런 종목도 10% 빠졌습니다. 네. 이게 이제 힛도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힛도류 파괴력이 저는 전체적으로 오늘 그 머스크가 그런 얘기했어요. 휴머노이드는 중국의 힛도류 때문에 지장을 받을 것 같다. 그 인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2, 4분기 실적은 더 쇼크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로봇이라도 6월달 로봇택시 해갖고 이제 그쪽으로 성장 못하는 그게 기대가 안 되니까 저는 오늘과 내일 코스로 반등하지 않습니까? 그때 현금화 시키겠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네. 매그니피션트 특히 애플과 엔비디아도 마찬가지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흐름을 보면서 나머지 매그니피센트 7 종목에 대한 의견도 투자 의견도 에너지가 크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네. 지금 뭐 어저께 미국 시장 올린 게 가장 그 벤센트 발언과 파월 자르겠다가 그냥 말로 옮긴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결론은 지금 싸움판은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어디서 좀 위기감을 느꼈냐면 5월 13일에서 14일 날 그 트럼프 첫 순방지를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로 날아가요. 네. 이게 상당히 전 무서운 징후 같아요. 중동. 중동이요. 네. 그래갖고 전 테슬라 팔아갖고 바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패권 전쟁으로 가는 것 같아요. 히토류 그다음에 태양광 그러면 이제는 석탄 부분이라든지 전기차 부분에서 뭔가 이렇게 한쪽을 쳐요. 그러면 다른 쪽의 에너지는 커지는 쪽이 뭘까 할 때 소형 원전, 태양광, 수소 에너지 네. 이게 중동의 또 한 차례 그 뭐라 그럴까 저는 잘못하면 중동 전쟁 날 것 같아서 중동 가는 게 왜 중동 갈까라는 건 그동안 이란하고 그 중재자 내세워서 이게 결렬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란과 합의가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식의 뉴스를 제가 좀 팔로잉하고 있었거든요. 예, 대표님. 근데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급하게 그쪽 사우디를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요번 기회라서 이제 그 테슬라 판 거를 네. 소형 원전에서는 뉴스케일. 여기서 오클론은 안 합니다. 그거는 왜죠? 오클론은 대주 지분의 변화가 있고 샘 올트만이 거기서 떠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핵심인 게 그러니까 또 뉴스케일은 그냥 우리나라 두산 네. 에너빌리티고 그다음에 사우디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가 딱 보면 어떤 느낌 드십니까? 우리나라 원전이에요. 우리나라 원전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 그러니까 이제 이란하고의 그 핵 협상이 안 된 부분이 네. 유가를 올리는 에너지를 뭔가 그리고 여기가 또 이제 북예멘 후티 반군 이것도 문제를 또 야기시킬 것 같아서 저는 뉴스케이라고요. 그다음에 태양광에서는 퍼스트 솔라 52주 최저가에서 이게 이제 그 태양광 그거를 규제하니까 진짜 단기간에 이게 그래프를 보시면 거의 3년 내내 빠진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으로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사 이익 기대감인 거죠, 대표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나 솔루션 그다음에 이제 그 피어셀 들어가는 것들 두산 피어셀 그다음에 또 범한 피어셀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반사 이익을 받을 것 같고 이 반사 이익이 그 반짝이 아닐 것 같아요. 반짝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서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판 거는 요 에너지 3인방 태양광, 소형원전, 수소 발전 에너지 네. 이걸로 나누겠습니다. 요번에 테슬라 발표 나오고 그 실적의 수치랑 그 다음에 그 후속 데이터를 이미 반통을 났기 때문에 네. 실적은 다 안다고요. 나빠질 거. 그 코멘트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로보택시에 대한 그리고 히토를 공격하는 거, 휴머노이드 이 성장 동력이 좀 6개월 늦어질 것 같아서 2, 4분기 실적도 더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테슬라에 대한 매도 전략에 대한 의사결정을 7월 이후로 미루겠다라는 말씀, 미국 에너지 패권 전쟁 중심으로 매수축을 좀 이동해 보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서학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TQQQ, 레버리지 상품들, SQQQ 이런 종목들인데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대표님? 오늘 밤에 매도하시죠. 이 상승을 이용해서. 이게 네. 연속성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나스닥이 400포인트 빠질 때 네. 풋에서 한 200에서 300 터질 줄 알았어요. 나스닥이. 그런데 우리가 선물 325하고 330에서 325 깨면 하방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400포인트 빠질 때 이제 325 깨지나로 봤어요. 네. 근데 그래갖고 풋이 와 오늘 시초가로 아주 그냥 한 2, 300 먹자 했더니
30에서 50%만 밖에 안 주고 오히려 콜에서 돌리면서 선물을 326에서 확 돌려버리고 오늘까지 올려버린 거예요. 그럼 326에서 오늘 야간에 335니까 단기간에 어제 저점과 오늘 해서 9포인트를 올려 거의 10포인트 가까이 땡겼거든요. 그럼 지수항으로는 이건 100포인트 땡긴 거하고 비슷한 에너지거든요. 거기서 어저께 그 SQQ나 그 하방을 노렸던 레버리지는 매도하고 TQQ사가 그게 43불이거든요. 그러면 전번에 TQQ가 우리가 50불 넘었을 때 때리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나스닥이 17,200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요번에 40불을 잠깐 공격하고 나서 지금 돌리고 있거든요. 오늘 야간 시장에 50불만 넘으면 챙기길 권합니다. 이게 나스닥이 17,200을 돌파하는 추세 매매 같지 않고 변동성 매매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급등과 그 다음에 지금 야간 선물에서 그 징후가 나오는데 나스닥이 지금 선물이 500포인트 이상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355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500포인트인데 여기서 오늘 355를 지지하고 여기서 한 3 내지 5를 치고 나가야 되는 자리에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잘못하면 올려놓고 죽일까봐 일단 오늘과 내일 코스에 요 반등을 이용해서 오히려 TQQ는 팔고 그렇다고 해서 SQQ는 사냐? 그건 아니겠습니다. 이거는 5월 애플 실적까지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시장을 보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세 가지가 간단히 해서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아닙니까? 네. 엔비디아는 딥시크 같이 이제 또 화해해서 또 한 번 뭐가 발표할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어라는 걸 보여주면 엔비디아가 또 치명타를 받기 때문에 이번에 엔비디아를 90불, 95불에 깔아놓았는데 95불대짜리가 들어왔거든요. 요거 전번에가 115불인데 105불이나 110불에서 단타로 챙기시죠. 다시 90불 공격을 딥시크 다음 타자에 또 중국의 공격이 한번 또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또 뭐라 그럴까 또 하나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 이게 또 어떤 양상을 주냐면 네. 우리 전력 설비라든지 그 데이터 센터의 투자가 축소되는 상황을 야기시킬 수도 있어요. 이 미중 간의 싸움판에. 그래서 다음 타자는 그래서 딱 보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가장이 중요한 아마존이 벌써 투자를 줄이려고 그래요. 그럼 투자를 줄인다는 얘기는 데이터 센터 줄인다는 얘기는 이거는 엔비디아한테 치명적이거든요. 이게 또 한 3개월, 5개월 또 들여다볼래요. 그래서 지금 싸움판이 더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장을 이렇게 딱 데이터를 보면 말로는 벤센트 이제 괜찮아 중국하고 잘 될 거야. 그런데 왜 중동 가냐? 저는 오히려 중국하고 더 집중해야 될 자리거든요, 여기가. 네. 그런데 중동을 오히려 집중한다는 얘기는 이게 좀 씨한 느낌이 들어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2025 상하이 모터쇼가 진행 중인데 화웨이가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고성능 AI 칩을 쓰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같은 비슷한 성능의 뭔가를 개발할 수 있어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게 보여주면 또 한 차례 또 우리 소부장이나 이런 게 투매가 나오고 반대로 네. 거기에 연결된 그래서 저장동팡이라고 하는 그 딥스크 때 저장동팡이 한번 급등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거기에 또 GRT 또 제주반도 그걸 잠깐 사볼래요. 오히려. 네. 그래서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근간이 파생시장에서 매매를 해보니까 이날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나스닥이 이 4월 9일입니다. 이게 4월 9일이에요. 네. 그리고 내가 여기 이렇게 그 십자가를 딱 적어놓은 게 3월 31일 그 공매도 시작된 우리나라 기점이에요. 여기가 나스닥이 17,000 한 200-300 정도예요. 요번에 17,200 하루에 나스닥 12% 올라간 날 이걸 돌파를 못해요. 그죠? 그러면 요번에 이제 빠졌다가 돌아가려면 이 17,000을 치고 나가줘야 되지 않습니까? 요거를 5월 2일까지 딱 볼래요. 5월까지. 이 에너지가 안 나오면
다음은 다시 이 공격을 할 거다라고 봐서 이 올라가는 에너지에서 일단 상습 파동 이용해서 TQQ 팔고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이런 거 팔겠다라는 전략을 세운 겁니다. 특히 중국하고 미국과 대판 싸움으로도 답답한데 네. 유럽이 또 이게 미국하고 잘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할 줄 알았던 간단하게 해서 규제를 또 미국 기업 특히 그 메타하고 애플한테 규제를 벌금 부여하고 때리는 것 같다고요. 이게 또 하나의 또 싸움판의 주약이니까 이게 내일 당장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이 오늘 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래서 결론은 돌아설 자리에서는 돌아섰습니다. 네. 직전 저점 4월 9일 붕괴하지 않고 그래서 다행이다라고 하는데 이 나스닥이 직전 고점 17,200대 추세로는 아직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오늘 나스닥 야간 시장에서 355가 지지 못되면 이거는 차익 실현의 빌미로 내일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이게 모자랄 수도 있어서 오늘 밤 본장 이용해서 급등 파동 이용해서 현금화 시킬 거는 현금화 시키고 그 다음에 5월 2일 날 애플 실적 발표요. 5월 1일 날이잖아요. 5월 2일 날 우리가 쉬면 큰일 날 뻔했는데 안 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그 버크스 해저웨이니까 그 사이에 애플 실적도 노출됐을 거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그 또 그게 그때쯤에 나오나 보겠고 그 다음에 워렌 버핏 옹이 뭐라고 얘기한 뉘앙스가 그때 나올 거거든요. 그때 우리 미국이 싸졌다라는 발언하면 그때 오히려 현금 받는 바로 하루라도 다시 확인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그게 또 아니면 잘못하면 7월 초까지 이게 또 곤혹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단타 매매 리스크 관리 트레이딩을 하겠습니다. 테슬라 실적 발표되고 꼭 그 LG 그룹 주총대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을 3배로 추종하는 ETF 상품도 매수할 거 아니고 갖고 계신 분들은 현금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다고 나스닥 숏을 대응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거는 그 레버리지 상품도 아직 살 때는 아니다. 그거는 5월 2일 날 네. 진짜 싸움 그러니까 벤센트나 이런 것들이 그냥 말뿐이네가 확인되거나 그 다음에 이게 싸움판이 이제 중동으로 이동해서 유가가 급등하면서 뭔가 다시 또 인플레이션이나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그 매그니피션트 7이 가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이 협상이 이제 테이블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중동 갔다는 얘기는 그냥 안 봐도 비디오에 2가지 요구 조건이 딱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알라스카 들어와서 투자해. 그리고 이만큼의 이게 카타르하고 이게 원전도 있지만 카타르가 우리가 LNG 그 수입이 굉장히 큽니다. 이걸 미국 걸로 바꿔. 네. 이 2가지는 바로 나올 것 같아요.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 체계 그리고 내 이런 부정적 시각을 싹 바꿀 거는 요번 우리 협상단이 MSCI 관찰 지수에만 들어간 그 떡을 받아오면 모든 걸 다 바꿔버리겠습니다. MSCI 선진지수에 들어갈 수 있는 떡이라 하시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관찰 지수에 우리를 편입시켜 주겠다라는 카드를 받아오면요. 직접적으로 그런 카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요번 아마 그 실무진에서는 그 요구 조건을 들고 간 것 같아요. 가스 사주고 네. 알래스카 투입하고 할 테니까 관세 상대료 부분을 봐주고 속도 늦춰주고 대신 MSCI 선진국 관찰 대상에 들어가게끔 해주자. 그거 카드 좀 주세요. 이거를 요구하는데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왜 외국인이 지금 거의 12조를 팝니까라는 거는 우리 아시아계에 관련된 펀드의 외국인하고 네. 미국에서에 대한 뮤추얼 펀드의 진짜 아메리칸의 노랑 외국인은 구분하셔야 돼요. 오히려 우리나라 외국인은 중국계 호흡이 더 세요. 그래서 나스닥 갖고 역으로 올려놓으면 올려놓고 패고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장창 패고 이거는 약간 간단히 해서 영국계, 싱가포르계, 아시아계의 외국인입니다. 이 외국인은
약간 중국 에너지도 굉장히 세요. 그 펀드에 숨어갖고. 네. 그래서 왜 외국인들 안 삽니까? MSCI 관찰 대상에 들어서 여기 들어오면 뮤추얼 펀드가 들어옵니다. 그럼 미국계 자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금이 들어오면 여기 영국계나 중국계가 암만 때려도 이장 3천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갑니다. 그때는 이제 현대차 사고, 기아 사고, 삼성전자 사고, SK 하이닉스 사고, 이거는 단타 매매하고 롱으로 갑시다라고 전략을 세울 텐데 그게 아직도 이번에 6월 달이 또 마지막 카드거든요. 그래서 실무진이 약간 언론에서 약간 뉘앙스를 지금 실무진에서 다 공매도도 제기했으니까 이번에 카드를 비춰보겠다라는 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게 협상 테이블에 들어갈지 네. 이게 다 밀려갖고 그러면 이게 협상 테이블 들어가는 조건은 우리나라 국채를 왕창 사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또 그러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여력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순서가 어떻게 되나.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대선 끝나고 나서 다음 정부에서 이거 협상 카드가 나오고 미국 실무진도 니네들 아직 정권 확정된다면 얘기하자. 이렇게 미출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요구 조건만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구 조건의 강도도 대충 5월 2일이면 확인 좀 되지 않을까. 그때쯤에 이제 이장이 또 다시 또 변동성, 환율이 다시 튈 건지. 지금 환율이 이상하거든요. 외국인도 안 사는데 지금 1420원대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기서부터 다시 또 1450원, 70원 하면 이건 충격파가 더 커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랍니다. 요게 딱 일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국내 장이 뭐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이상 반등을 했는데 외국인들은 여전히 사지 않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가 MSCI 선진지수 편입이 되는 시점에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점이신 것 같은데 오늘 한 리포트를 보니까 외국인들 안 사줘도 우리 2600 갈 수 있다라고 풀어주시는 전문가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뭐 갖고요? 그러니까 뭐 갖고? 기관과 연기금? 개인행으로? 연금이 풀배팅하면 돼요. 네. 기관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관은 지금 오히려 뒤에서 팔아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이 데이터를 가끔 가다가 보여드리는데 네. 지금 12조를 외국인이 때렸거든요. 그런데 어디 있냐? 아이고 기관은 ETF 펀드를 5조를 때렸어요. 네. 앞에서는 현물에서는 한 1조 정도 샀어요. 3월 31일부터. 근데 5조를 때렸습니다. 그러면 펀드 때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 때려, 펀드 때려. 그러면 이제 올릴 수 있는 거는 5조 매수 여력의 연기금이 있습니다. 연기금이 공표를 해야 돼요. 이제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내가 다 걷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를 집행할 수 있는 그 연기금 수장이 있겠냐. 정권이 6월 달에 되는데 눈치 볼 거예요.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한 기대감이지. 지금 보시면 이 데이터를 보세요. SK하이닉스를 더 때립니다. 요새. 3조를 때려요. 3조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네요. 12조 때리고 선물 거의 4조 때렸다가 잠깐 매수해주면서 이게 선물 매수로 좀 올린 겁니다. 네. 요거 3조 6천원 때리고 여 밑에 단 보세요. 5조 때립니다. 금융 1조 2조 때리고 이게 금융이 이제 2조인데 이게 한 7조 10조 하는 그런 에너지 나오면 오케이. 그럼 2600 가요. 때려도 삼성전자, SK, 현대차, 기아만 못 갈 뿐이지. 그럼 걔네들이 사줄게 오히려 지네들 펀드에 많은 조선, 방산 이런 것들만 주가 관리만 해주는 곳으로 갈 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나, 두 개가 그 밑에 20개 방산 올려도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위력이 이 코스피 200 구성선분에 비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갖고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각은 그냥 희망사항이다. 네. 예, 그렇게 판단합니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전략이 뭘까가 가장 궁금한데 일단 이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미국에서 내일 우리 시간으로 24일 밤 9시에 회담을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재무, 통상
2+2 협의 여기에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뭐 담합이 도출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카드만 그냥 펼쳐놓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판단해서 결정한 건 다음 정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인터벌이 지금 이게 또 시차적인 문제가 이게 또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그 대행이 그걸 결정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대행도 지금 얘기 보시면 뭐 또 추진 뭐 데리고 나가시라고 자꾸 밀어갖고 5월 2일이 마지막 디데이입니다. 5월 3일이 이제 국민의힘 그게 선출되는 날이에요. 그러면 대선 후보가 네. 그럼 5월 2일에도 발표를 해야 뭐 하지 그때도 아니면 이거는 그냥 뒤에서 분위기만 올리고 하는 거지 본인은 안 한다고 하는 거 확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5월 2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뉴스 한번 보세요. 오늘 그 오후에 나온 뉴스. 트럼프는 미국서 LNG선 만들어라. 이런 그 뉴스 속보가 떴는데 이거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가요? LNG선을 어떻게 만들어요? 미국에. 설비. 그러니까 배 못 만들어요. 네. 배 만들려면 그 배만 뭐 만들어서 도쿠 있다고 뚝딱 도쿠도 시설도 안 돼 있고 철강이나 제반 전력 설비나 이거 10년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듣고 와서 우리나라가 만들어 갖고 하는 건 가능해요. 그런데 나는 이런 단어를 자꾸 내리고 있는 거는 다음 협상용 협박용 단어지. 그러니까 알래스카 들어와서 분위기 만드는데 이 알래스카도 저는 다른 걸 원하려고 해서 이거를 요구하는 거지. 간단히 얘기해서 현대차 그룹이나 이게 알래스카 자원 개발하면은 우리가 거의 한 30조에서 50조 빨려 들어갈 겁니다. 그 힘든 데 들어가갖고. 그리고 당장 효과도 안 날 거고. 그런데 그거를 공격한다는 게 중동 가는 거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중동 가는 거하고. 그래서 이 다음 정부가 현명하다면 지금 여기 싱크탱크가 그 감을 알았는지 북극 항로를 이재명 후보 그 라인에서도 주창하시고 나는 이제 우파입니다 하고 K-원전도 얘기해주고 이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시장 보면 이제 법률 이슈가 다시 또 재개되니까 그동안 급등했던 이재명 후보 관련주가 다시 역부이자로 다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에너지 자원 관련주가 다시 올라오는 그러니까 종목의 테마주도 교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분이 왜 이런 고민을 할까 할 때 이거 보세요. 오늘 올라온 게 범한 피어셀, SK 이터너스, 두산 피어셀 이런 게 이제 그 히토류 제재라든지 동남아의 태양광 제재가 반사 이익 받는 그 에너지거든요. 그리고 이 관련된 9나 10% 미국 기업이 급락하고 이 그림 보면 나는 이게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트럼프 되면 내가 그 친구고 바로 했는데 이게 위치가 달라진 것 같아요. 이 위치가. 네. 예. 지금 오죽하면 답답하니까 크림반도 러시아 줘. 이게 준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단어도 나와요. 트럼프 대통령 일국의 대통령이 크림반도는 러시아 줘. 우크라이나가 절대 못 줍니다. 유럽도 절대 그거 하면 나토도 인정을 할 수가 없겠죠. 아니요. 지중해가 뚫려요. 네. 이게 흑해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지금 흑해, 지중해, 발틱해 이게 러시아가 세력이 커질 수 있는 환경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왜 사우디, 유럽,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를 가는지 그리고 크림반도를 미국은 러인토를 인정하고 특사를 왜 러시아에 보내는지 이게 뜻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쟁 계속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휴전 뭐 잠시 할 뿐이지 여기는 더 심각해질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이걸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크림반도가 흑해의 통로입니다. 여기를 막으면 이 우크라이나의 광물이나 식량이나 이게 모든 게 막혀요. 그러면 이 물류가 전 세계 물류가 그래서 먹자 쪽이라든지 비료 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그 HMM이나 이런 또 그걸 칠류되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게 엄청난 운임이 증가한다든지 하는 하나의 트리거가 여기 흑해 이게 러시아 에너지로 가면 끔찍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발틱해입니다. 네. 다시 보면 우리가 발틱 3국의 에스토니아, 리토니아 이것도 있지만 여기가 이제 유럽의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근데 여기 여러분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지만 칼리닝글라드라고 요 조그만 데가 있어요. 이게 러시아 영토예요. 오. 러시아 영토예요. 그러면 벨로루시는 친러시아지만 러시아가 이쪽 뚫린 거 여기가 완전히 발틱해를 점령해서 이게 또 뭔가 큰 에너지를 줄 수 있거든요. 이거를 막아내려고 지금 독일이나 폴란드나 이 스웨덴 이쪽이 이 막는 에너지가 굉장히 큰데 지금 이거를 막아낼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유럽이나 북유럽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여기 리스크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보면 흑해에서 여기 보면 보스 이게 발음도 힘든데 제가 요새 무슨 세계 지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보스포루스 해요. 네. 요게 700m예요. 한강보다 좁아요. 이게 이게 크림반도라면 요거 뚫려갖고 애기 뚫려갖고 지중해로 나와요. 지중해로 나오면 이 지중해 보세요. 내가 이거 빨간 박스 친 게 이게 러시아가 점령했다고 생각을 가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스페인, 이탈리아, 그 다음에 리비아, 이집트, 터키 이쪽이 러시아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예요. 대표님 말씀은 그러니까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안 되죠. 이거를 협상하고 우크라이나가 그 세계에서 공량이나 이런 걸 수출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서 만들어 줘야 돼요. 이게 막히면 완전히 우리는 갖다 해서 유럽은 러시아의 그 목줄 잡힌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 동남아나 약한 고리 나라들은 미국의 목줄 잡힌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처분하는 대로 갖다 해서 이거 사 하면 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만한 비용에서 커버를 해줘야 되고 이 비용에 얘네도 지불해. 그럼 지불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우리가 소득은 적은데 성장은 우리가 IMF가 지금 2%에서 반토막을 시켜버리는데 거기에서 이거 실질 소득의 가처분마저도 이런 분쟁에서 줄어보세요. 그럼 이게 더 심각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세계적 그리고 중동으로 간다는 게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심지어는 사드 부분의 일개 대대를 사우디로 빼내가는 것 같습니다. 거의 그것도 뭐 찌라시 수준이지만 거의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주한미군의 인원수를 감축해서 지금 사드가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대대 이렇게 쭉 있으면 한 개 대대패를 빼갖고 이 사우디로 그럼 왜 빼내겠어요? 그리고 여기가 또 왜 중요하냐면 네. 여기 수에즈 운하를 막으면 유럽 쪽이 지중해 돌아가고 이 희망봉 돌아야 돼요. 엄청난 물류의 이게 옛날에 요 배 하나 완전히 이렇게 삐그덕 막혔다고 해서 난리 난 적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수에즈 운하,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 그 다음에 파나마 운하. 이게 어떤 면을 보면 이게 다 전 세계의 물류의 목줄을 딱 잡아서 뭔가 하려고 그러는 움직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무역이 돼야 되는데 이게 미국의 입김, 러시아의 입김 이런 데서 좌지우지하면 이게 뭔가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무슨 비용만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사우디 가는 게 여기 때문에 가는 것 같아요. 후티, 요게 예멘인데 예멘을 이렇게 나눕니다. 정부군 지역, 알카에다 지역, 후티 반군. 이 후티 반군이 노상 가면 배 공격하고 하는 애들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나? 요게 이제 수에즈 운하 라인이고 여기가 이제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이게 이란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란에 대한 뭘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유가를 급등시켜. 그래서 저는 에너지 패권 전쟁이 시작됐구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하나의 아이디어는 전에 한번 전혀 보지 않은 쪽에 빈집털이에 시멘트도 보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석유 관련주 보겠습니다. 전에 한번 살짝 얘기했는데 흥구석유, 한국석유, 그다음에 물류 관련된 HMM 뭐 이런 것들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것도 봐갖고 여기가 긴장 관계가 더 확산이 되면 이게 날짜가 5월 13일에서 중순입니다. 그때가 또 그 5월 선물 옵션 만기 딱 그 맥점이에요. 네. 이때 들여다볼래요. 그러니까 세계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거는 이번에 바닥치고 딱 올라서 신났다 이제 됐어 이 분위기인데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횡보나 나오는 현장의 빅데이터나 중국이 지금 움직이는 게 동남아부터 갔잖아요. 이 동남아 가고 나서 싸움이 그러면 태양광 때렸잖아요. 돌릴 줄 아니까. 그러니까 여기선 또 싯돌을 받아치잖아요. 결론은 뭐예요? 아직도 치고받고인데 이게 이란을 또 건드리면 만약에 이란까지 건드렸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전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갈등 구조와 관련된 에너지 패권을 이게 이제 그러면 뭐가 되냐면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편먹고 이제 그린란드를 공격하는 명분이 세잖아요. 휘뚜르니까 우리는 뭔가 해야 돼. 그러면 덴마크라도 그거 막지만 그거를 그린란드에 갖고 해서 자원 개발하는 명분 그리고 제 환경법에서 못하게 했던 것들을 알래스카 들어와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이렇게 하는 명분 만들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여러분들 빅데이터에 이란 노이즈가 나오고 예멘 후티 반군 또 관련해 갖고 또 전쟁 준전쟁 같이 이스라엘이 공격했다는 뉴스 나오고 이러면 대충 감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러시아를 이용해서 이 같은 큰 그림을 그리는 것도 또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네요. 그렇죠. 중국. 그러니까 제가 7월 달까지 보는 게 네. 중국은 최악의 경우 이제 관세 전쟁에서 환율 전쟁을 가면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서해안에 중국이 이상한 구조물을 만들어요. 옛날에 보진 것 같지 않습니까? 남중국해에 그 이상한 구조물 만들어갖고 그 영토로 선언해갖고 우리 거야 하면서 대판 싸우는 것 같이 서해안에 구조물을 만들어요. 이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대만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원시어터라는 단어가 또 나오잖아요. 일본이 해서 하나의 전선이거든요. 이거면 이제 요번에 가서 주한미군 이렇게 하지만 조선을 어떻게 엮을 수 있냐면 만약에 대만이나 남중국해나 동중국해에 갈등이 생기면 니네들이 대리전으로 군함 파견해. 일본하고 우리나라 군함이 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대치 영국이라면 환율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해서 중국 한한령 관련주도 지금 나오는 이렇게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갈등 구조가 나올 때 그때는 다시 조선이 갈 것 같아요. 네. 알래스카 하면 오히려 피팅 업체나 철강이 가는 거고 이게 남중국해 이게 갈등되면 엔비디아 급락, 애플 급락 이러면 이제 중국에 있는 공장이 타격을 진짜 최악의 경우 봉쇄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애플, 테슬라 그래서 6개월을 더 두고 보자는 거예요. 이거를 머스크도 아는 것 같아요. 요번에 발언하는 뉘앙스가 딱 좀 시간 벌기 게임으로 쫙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래서 엔비디아도 요번에 95불 찍고 돌았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거나 105불에서 110불이면 현금화 시켜 놓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5월 2일 날 애플 실적 이후 이거는 엔비디아는 아직도 너무 멀었어요. 28일. 그래서 그 사이에는 진짜 아까 상하이 모터쇼 이후에 지금 중국이 오히려 중국 굴기로 로봇이나 그 다음에 우리는 이쪽이 더 니네들보다 선진국이야 뭐 점령했어 하면서 막 이벤트를 하잖아요. 어쩌면은 이 로봇주가 테슬라가 해줘야 되는 거를 중국이 지금 하고 있어요. 반 10km 마라톤이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로봇은 중국 따라가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래서 오늘 테슬라 따고 나서 내가 딱 본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로보틱스 쫙 에너지 봤는데 10% 이상 올라가는 게 없어요. 거기서 현장 에너지가 안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히토리 주자니까 방산주 히토리 관련된 거 로봇 관련된 게 치명타거든요. 그렇게 급락을 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리고 태양광이나 다른 종목들만 움직이는 거 보니까 이런 것들은 지수 못 올리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올라가는 거 보면 2차 전지 납폭 과다주들 그런 것들만 올리니까 참 풀어야 되는데 외국인은 안 사주고 언제 들어올까 그러고 대장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갖고 계신 분들은 치 떨리실 거고 그다음에 밑에 단에서 뭔가 도와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도와주는 거 없고 그리고 계속 주목이 계속 때리고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 미국이 다시 올라갔다 빠지면 이거는 그러니까 2,500과 2,550이 또 벽인 것 같아요. 그게 선물이 335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연동해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엔비디아가 5월 28일에 실적을 발표하는데 실적을 확인하기 전까지 직전 저점도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주가가 좀 올라왔을 때 현금화하는 전략이 유효하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예, 그래갖고 네. 내일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하잖아요. 네. 서프라이즈 나올 때 반드시 때리십시오. 그러면 오늘 그와 관련해서 좀 올랐던 소부장 종목 중에서 한미 반도체라든지 그 외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투자 당연히 전략도 같은 때리죠. 방향인가요? 때려야죠. 한미 반도체는 네. 개별주의 호재예요. 다른 소부장으로 오지 마시고 가까이 해서 SK하이닉스가 한미 반도체하고 같이 연결했다가 한미 반도체 입장은 배신하고 다른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 비전을 사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네. 이제 SK하이닉스가 다시 내가 잘못했어 하고 한미반도체한테 또 에너지를 주고 있는데 그 사이에 삼성도 구애를 하는 거예요. 한미반도체한테.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만 특화돼서 에너지를 준 것 같고 그게 8만 원대를 구경시킨 것 같아요. 네. 이번에 58,000원에서 가는 것 같고 이번에 SK하이닉스는 우리가 17만 5천 원에 20%, 17만 원에 20%, 16만 원 20% 이렇게 깔아만 놓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17만 5천 원, 17만 원짜리는 사졌을 겁니다. 내일 당장 때리시죠. 18만 5천 원, 19만 원. 여기서요. 19만 원 가면 땡큐. 이날도 한번 보세요. 급등할 때 가다에서 시간 개시 전에 대체 시장을 이용해 먹나 보십시오. 요 때도 올려놓고 패버렸지 않습니까? 내일도 꼬리 달리는 음봉 나오나 요거 보시고 꼬리 달리면 시가가 고가되고 꼬리 달리면 그러면 이건 확인됐다라고 보시고 그러면 다음은 16만 5천 원, 16만 원, 15만 5천 원으로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한미 반도체도 보시면 이게 12만 원이에요. 이번에 저점이 5만 8천 원이에요. 하락폭이 반이 9만 2천인데 이게 50% 에너지거든요. 이거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10%에도 나와줘야 가능한 자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8만 4, 5천 원까지 갔으니까 저점에서 무려 40% 에너지 나온 겁니다. 네. 욕심내지 마시고 현금화 시켜놓으시고 이거 할 때 같이 따라가질 않아요. 하나비전은 오히려 지금 팔아먹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한미반도체 가면 하나비전이 더 날라갔습니다. HPSP. 이게 에너지도 안 나오고 거래도 안 나와요. 이거 그냥 현장에 보니까 그리고 다른 종목도 보시면 오늘 HBM 관련된 종목에 한미반도체가 1등 나오고 테크인, K스택 이런 종목들의 그래프 모양을 10%에서 이제 좋네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프를 보시면 박살냈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박살냈다가 그러니까 쭉 고생 1월달 고점 찍고 박살냈다가 하락폭의 121선도 못 갈 것 같아요. 이게 추세 전에 그리고 K스택은 자꾸 윗골이 달려요. 요거는 테크인은 거래는 작은데 오늘 K스택은 거래가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도 이 모양이에요. 네. 그러면 저는 이런 걸 더 찝찝하게 봅니다. 거래량이 터졌는데도요. 윗꼬리를 달아서 그러니까 뭔가 몸통으로 나올 자리에 꼬리로 나오거나 음봉으로 운봉이 나오잖아요. 나와서. 예. 오히려 테크인이 몸통으로 나와요. 그럼 얘는 조금 더 가겠구나라고 보고 네. 다른 거 왜 이러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수상하네 이렇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련된 소부장 관련 종목들도 지금은 조심해야 될 시기다. 그러니까 HP, 엔비디아 가고 SK는 가고 그러면 HBM 다시 또 들어오고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주장하는 AI들이 확산되고 막 네. 이런 분위기가 막 가야 되잖아요. 근데 AI에 그동안 올라갔던 그 이재명 때문에 관련된 종목이 역부입자 걸려버리고 그다음에 아마존이나 큰 쪽이 축소시키겠다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한미반도체 하나의 개별 종목의 에너지만 딱 주고 다른 것들은 윗골이 달리거나 에너지가 안 나오니까 네. 목표 수익률 요거 짧게 잡고 단타 치시고 어떤 거는 에너지도 10%도 안 준다라는 생각이 미국 시장은 400~500포인트 올라도 우리는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내일 보면 확인될 겁니다. 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하자. 이게 마냥 좋아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지금 딱 두 가지 테슬라 머스크의 발언 내용과 그 다음에 왜 트럼프가 사우디 가나 저는 이 첫 순방을 사우디로 갔던 게 제일 찝찝합니다. 이게 에너지 패권 전쟁하겠다 그러는 거지 협상하고 뭔가 중국에 관심 가지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걸 분산시키잖아요. 아예 우크라이나 가면 내가 또 얘기를 하네요. 우크라이나 가서 푸틴 만나면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뭔가 풀어가는 에너지인데 그쪽은 건드리지도 않고 오히려 크림반도 얘 줘. 누가 주겠습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더 싸움판만 더 커지니까 유럽, 그러니까 카나다가 아메리카노 안 먹듯이 이제 유럽도 테슬라 안 산다고요 이제. 유럽 시장이 더 박살날 거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테슬라의 실적이 좀 악화된 측면도 있죠. 그런데 네. 이걸 유럽을 더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머스크 입장에서는 저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화가 나서 꾹꾹 참고 있을 겁니다. 예? 이게 풀어주질 않으니까 내가 올인을 했는데 네. 이게 기업 가치도 이렇게 되고 뭔가 보여줘야 될 자리에서 자꾸 일만 더 번지고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차마 나중에는 잘 될 거야. 내가 승리하고 있어. 라는 얘기만 해주고 승리는 관련돼 갖고 기업 가치는 박살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 갈등이 어떻게 또 미국 자체도 파워맨들의 이 갈등 구조가 저는 7월 달에 터질 것 같아요. 이게 7월 달이 다 모여 있습니다. 네. 7월 4일 그 미국의 독립기념일 날 딱 그 어떻게 세상은 쪼개지나 한번 볼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항상 시가 상위 종목들은 롱숏 전략에 이용을 당하니까 그 종목들은 오히려 매도를 해서 정책 테마주 쪽도 매매해볼 만하다. 중소형주 중심으로 세력주 머니게임에 집중해보자라고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쪽 분야에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이 전략이 조금 더 지속이 되는 건지 여쭤볼게요. 예, 6월달, 7월까지 더 집중하시죠. 나는 제가 항상 현장주의로 이런 얘기합니다. 네. 제가 작년부터 현대차, 기아, 뭐 시가상위 좀 팔아갖고 중소형주의 테마주들 이런 것들 사고를 바꿔라. 나는 어떤 사고냐면요. 어떤 한 달 기간에 내가 1억을 있는데 이 1억을 우리가 보면 거의 잡주라고 표현하는 게 나한테 30, 50% 주면 나한테 그게 최고의 블루칩이에요. 그렇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우리 태장 보내주도 나한테 노상 마이너스 주면 이거는 오히려 잡주예요. 이게 파생 매매하면서 이게 시가상위 종목들이 장기판에 말로만 사용해요. 롱숏만 해요. 안 사요. 그리고 거버넌스 게임이나 뭐 이런 거 갖고 이용만 해요. 아니 현대차도 지금 30조 때리는 날 현대차 기아 때리는 거 보고 딱 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대건설로 바꿔서 정의사 회장님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될 때까지는 본인이 갖고 올 거는 절대 주가 올라가면 안 되는구나. 이 말도 안 되는 단순 논리라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언제 상장되느냐? 이것도 6월이에요. 전에 계약서 봤잖아요. 6월 달에 그 손정희 회장하고 풋옵션 계약이 딱 막이니까 지금 정의사 회장은 미국에 올인한 거예요. 거기에 승부 걸어서 따내셔야 돼요. 그게 풀어지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러면 이제 됐구나 하겠는데 지금 이것도 아직까지 안 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그 테마주로 하나의 아이디어가 이런 거 아까 저장동팡이라고 하는 중국 주식 이거는 개별 아까 딥시크 다음으로 엔비디아 공격하면 이게 또 다시 움직이나 이럴 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게 GRT 그 다음에
제주 반도체, 그 다음에 약간 저사양 차량용 반도체, 요것만 특화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가 하나의 개별주로 미국과 삼성전자, SK 싸우면서 특화됐듯이 네. 만약에 엔비디아 급락하고 SK이 급락하는데 이게 원인이 그거라면 하웨이에서 새로운 제품 만들어서 또 충격파라면 거기에 관련된 중국에 보이지 않게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기업, 중국에선 저장 높아, 우리나라는 GRT, 요 갖고 또 하나의 테마주로 전략을 한번 자 보시죠. 중국 비중이 큰 국내 중소형주 쪽으로 그쵸. 예, 매수를 해보자라는 전략이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표님. 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